색깔론, 역색깔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의 파문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어떤 문건 공개에 대해서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대변인이 반박을 하는 내용을 또 내놨습니다. 진실게임 양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오후 저녁에 있을 TV토론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 같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요. 요 얘기는 저희가 어제 많이 보셨겠지만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북에서 보내온 전통문이라는 거죠.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합 위반이다.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될 수 있다. 이런 문건을 보냈으니까 송민순 전 장관의 얘기는 야, 우리가 물어봤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답이 오지. 기권을 그냥 결정하고 통보했으면 이런 답이 왔겠냐라는 것이 송민순 장관의 얘기고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또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노무현 대통령과 대화 이후에 있었던 메모입니다.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 송 장관 그렇다고 사표는 내지 마세요. 북에 물어본 거는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의 결정이다. 이 메모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주장이었는데 오늘 오후에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대변인이 반박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외교안보, 남북관계 관련 기록과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와 기록을 밝히는 바이다. 문 후보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열한 색깔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네, 들으신 대로요. 김경수 문재인 후보 캠프 측 대변인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한 자료도 공개를 했는데요. 11월 16일 노 전 대통령 그때 결정을 안 한 채 북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것은 허위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 기록을 보면 오늘 공개한 기록을 보면 북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을 이미 노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 있다. 북에 물어보고 기권 결정했다는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다시 이틀 후 18일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북에 보낸 통지문은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알려주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다. 고로 우리는 사전에 결정도 하지 않은 채 북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오락가락한 게 절대 아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이 오늘 밤에 또 토론에서도 상당히 난타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영학 소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핵심 쟁점은 네. 소위 말해서 자주 국가로서 중요한 국가적인 의사 결정을 네. 북에 물어봤느냐 안 물어봤느냐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16일 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 결의안을 당시의 남북 관계가 우호적인 협력 관계였기 때문에 기권을 하는 것이 북을 자극하지 않고 이후에 남북 관계 발전에 좋다라고 해서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그 결정에 따라서 국정원은 대북 통지문을 작성하라고 했고 아마 대통령제 회의 기록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외교부 유엔을 담당하고 있는 유엔 한국 대표부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 측에서만 송민수 장관이 북한도 유엔 분위기가 이래서 우리가 찬성안을 던지는 걸 양해할 것이다라고 한다고 얘기를 자꾸 하니 아마도 그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이 송민순 장관을 설득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봐라라는 과정에서 그것이 휴민트이든 아니면 국정원의 라인이든 간에 확인해본 결과 국정원 결과가 아까 나온 대로 북에서 펄쩍 뛰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송민순 장관한테 당신 얘기가 틀려서 당신을 사표내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던 일로 하고 이 문제는 기권으로 가자라고 한 것이 이 사건의 전체적인 전말이라는 것이 문재인 후보 측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요. 한우석 전 국장에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일단 송민순 전 장관이랑 문재인 후보 측 얘기랑 완전히 얘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문건들, 나름대로 객관적 자료들도 가지고 있어요. 이 사건 앞으로 뭐 진실게임 양성을 흐를까요? 어떻게 흐를 거로 보세요? 김경수 대변인이 왜 오늘 저런 브리핑을 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품 공작이다, 색깔론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그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네. 판단들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은 당시에 청와대 그 마크가 찍혀 있는 네. 문서거든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그냥 통보한 정도에 대한 답변이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권했다면 절대 그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찬성한다면 남북관계 위태로운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끊어줘야 된다. 더구나 오늘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소위 반문재인 진영에서는 파상 공세가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끊어줘야 되겠는데 뭔가 자료를 공개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당시에 그 박선원 비서관의 기록을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근데 과연 이것을 해소가 될 수 있나? 저는 그 좀 역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네. 송민순 장관이 공개한 문건은 사실상 청와대 공식 문서라고 추정이 되는 문건이에요. 네. 근데 박선원 그 비서관이 공개한 내용은 수기로 돼 있지만 본인은 현재 사인이고 예. 그것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국정원에 남아있는 대북 전통문이나 네. 당시에 국정원이나 외교부에 남아있는 회의록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것을 공개해서 네. 무엇이 진실인지를 따져야 되는 문제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서영호 소장 반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송민순 장관이 꺼낸 청와대 측 자료로 가는 저 통지문이 예. 회의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내라고 했던 통지문에 대한 답변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네. 별개로 아마도 김만복 그 당시 국정원장이 자기의 국정원 라인을 통해서 받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하나고 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후보는 대선에 불리하기 때문에 송민순 장관은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진위 여부가 밝혀지는 게 중요한데 이 진위 여부가 밝히는 것이 과연 향후에 대통령이 네. 대북 접촉을 하는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좁히는 그리고 또 하나 불필요한 외교적인 북한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감수할 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제가 볼 때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공개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정보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정보위원회요. 제한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비공개적으로 확인하면 이 사실 여부 진위 공방은 양쪽 입장이 반영돼서 절충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은요. 진실게임도 진실게임이지만 뭐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과연 이것이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 부분인데요. 터닝포인트가 혹시 될 수 있을까? 이 송민순 전 장관 사태를 어떤 식으로 각 캠프들이 바라보고 있는가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입니다. 색깔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야당까지 색깔론을 가세한다. 특히 안철수 후보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핵벽 정책 계승한 다음에 그런 사람이 색깔론에 가세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색깔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역색깔론 아니냐고 강하게 또 반박을 하고 있죠. 이 문제는 정직성의 문제다. 의혹이 생겼을 때 그 의혹을 일말의 어떤 다른 의심 없이 풀어주는 것이 문제인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정직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 아니냐. 안보,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파 진영에서는 대북관 그리고 거짓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북한 주적이라 말하는 분 아니냐 색깔론 다시 끄집어내고 있고요. 또 네 번째 말 바꾸기 아니냐 거짓이면 후보 자격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오늘 TV 토론 난타전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왜 하필 이 시점 이 문제는 이번에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 네. 이미 지난번에 그 작년에 그 송민순 전 장관의 어떤 토론이 나왔을 때부터 이미 쟁점이 됐던 사안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쟁점이 됐을 때 왜 그때 당시에 김경수 지금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왜 이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공개하는가 하는 의문이가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문재인 그 후보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말을 계속 바꿔왔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회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그냥 국정원을 시켜서 좀 이야기를 알아보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계속 다른 겁니다, 지금. 이날의 회의는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어요. 당시에 이제 그 제가 신문 스크랩들을 살펴보니까 이때가 사실은 11월 16일 날이 북한 총리가 한국에 온 날입니다. 그러니까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기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뭐라고 신문 제목이 나왔냐면 라쇼몽이라는 그런 제목을 단 데도 있어요. 라쇼몽. 그게 왜냐하면 서로 하나의 사태를 놓고 서로 다 다른 시기에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도 보면 같은 회의를 했는데 지금 각각의 지금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르게 지금 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진실이 뭔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상당히 헷갈리는 국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뭔가 자신과 관련한 뚜렷한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김경수 대변인이 내놓은 것도 보면 이것도 김경수 대변인 측에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제가 허무명 의원께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야당 쪽에, 그러니까 이 3당 쪽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거센 공격이 있는데 조금 공격의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는 야, 북에 물어본 게 잘못이다. 왜 그때 기권이냐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후보의 정직성, 말 바꾸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대북간 얘기를 조금 꺼내고 있죠. 북을 주적이라 말하지 않는다. 어찌 그렇게 북에 물어보고 할 수 있냐는 얘기를 이 보수 후보들 중에서 꺼내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그런 얘기 전혀 꺼내지 않고 오직 후보의 정직성이나 말 바꾸기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은 혹시 그 후보들의 대선 전략과 득표 전략과도 관계가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제 3차 TV 토론이 열리는데 감히 저는 문재인 캠프에 조언을 드린다면 네. 지금 유권자들의 관심은 뭐 며칠 날 대북에 뭐 북한을 물어보고 무슨 이런 세세한 것들도 물론 진실게임에서 밝혀져야겠지만 예. 그것보다는 지금 2007년 상황과 10년 뒤인 오늘날의 상황이 너무도 다르다.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번 주도 굉장히 그 고비가 될 한 주 같은데요. 25일 날 이제 인민군 창건일 맞이해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과연 할 거냐. 우리는 지금 대선에 다 몰두해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정말 하루하루가 그렇죠. 긴박한 상황입니다. 예. 오늘도 뉴스에 주한미군 가족들이 지금 6개월 뒤에 6월 달에 그 피난 훈련을 지금 한다 이런 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중국 그 양국이 무슨 빅딜을 하고 있다. 또 네. 북한은 지금 그 벌써 그 산팔로스 풍계리에서 벌써 핵실험 징후가 보이고 있다. 이런 것도 결국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지켜줄 지도자가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문재인 캠프의 반응이 네. 정말 이 북한이나 안보 문제에서 긴장감과 위기감을 갖고 있느냐. 네.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으로서 그 회의에 참석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뭐 주도적이다 아니다라고 자꾸 말꼬리식으로 이제 저 문재인 캠프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의 상황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이 뭐냐? 네. 그럼 옛날에 2007년에 그랬듯이 어떤 우리가 정말 결정적 순간에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북한 눈치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봤다면 네. 그럼 변화된 지금 환경에서 어떤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걸 듣고 싶은데 네. 자꾸 저런 식으로 날짜 이야기하고 하는 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허 의원께서 엄중한 한반도 상황 펼쳐지고 있는데 정말 정작 중요한 그런 부분보다는 안보와 색깔론의 이 난타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어떤 모양새를 예견이라도 한 듯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 후보의 말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따라가 본 기자들은 알 것 아니에요? 그거 어느 여론조사 기관처럼 7%짜리가 그런 광적인 지지가 나옵니까? 현장에 본 기자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광적인 지지가 나옵니까? 그게 7%짜리입니까? 선거 초반까지만 해도 좌우의 대결, 뭐 지역 감정 이런 거 과거의 프레임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어떤 전개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처럼 좌우 프레임, 좌파와 우파의 대결 이런 프레임이 다시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이재명 사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송민순 문건 파동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다시 이제 직격하면서 네. 안철수 후보에게 다시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정반대로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더 유리해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다시 이번 대선이 보역 갈등으로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다시 진보의 대결로 프레임이 짜지면서 오히려 홍준표 후보 쪽으로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아까 전에 뭐 질문하신 게 있었지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자꾸 안보관이 문제는 도덕성 문제로 가고 있는 거는 도덕성 문제로 가고 있는 거는 결국 이것이 안보관 문제로 가는 순간에는 결국 자기 표가 빠져나가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과연 후보가 정직하지 않는 문제로 가야만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표를 묶을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홍준표 후보나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걸 점점점 보역 갈등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서영호 소장 반론할 거 혹시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대선은 상대적인 거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 측에서 아무리 이 긴장 완화에 대한 사드 배치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이슈를 가져가고 싶어도 예. 아마도 다른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송민순 장관의 문제 핵심은 빙하는 움직인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남북의 긴장들을 대화와 협력과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 주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관점에서 한반도의 북핵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법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들을 모아나가는 그런 대선 토론이 되는 게 국익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번 선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존 5년 전의 선거와 또 다른 결들이 많지만 예. 저는 뭐 보수다 진보다라는 어떤 그 명명된 사전적 의미도 사실 우리하고는 안 맞다. 네. 미국에서조차도 민주공화당이 안보 면에서는 굉장히 일치하는 단합된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수 진보다 뭐 성장이 먼저냐 군배가 먼저냐 이런 논란도 이제 지나갔다. 예.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분단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 이론이 있는지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예를 들면 탄핵 정국에서 야당이 어떻게 보면 뭐 자유한국당은 정말 후보를 내지도 말았어야 될 상황까지도 몰리는 상황인데 예. 왜 저렇게 홍준표 후보가 무슨 동남풍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전세가 바뀌고 있냐. 그거는 안보 면에서의 불안감, 국민들의 불안감이 존재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한반도의 전쟁까지도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아주 엄혹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안보 면에서만큼은 좀 여야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